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지스트 AI 대학원의 김만수 교수님을 모시고 일익 라이징 스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소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스트 AI 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김만수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분야에서의 문제를 푸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 지스트 AI 대학원에 소속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의 그 연구 이야기를 또 저희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력하시는 연구 분야와 함께 또 이끌고 계시는 연구실이 의료 인공지능 연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그 진행하시는 연구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저희 연구실 이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에임드 랩이라고 불리고요. Artificial Intelligence on Medical Application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박사과정 때부터 계속 연구해왔던 의료 영상에 대한 연구이고, 특히 뇌 영상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거나 이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뇌 영상을 이제 세그멘테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든지, 뭐 알츠하이머에 걸리면은 어떤 부분이 이게 펑셔널 액티비티가 바뀌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고요. 또 혹은 인공지능 이용해서 어떤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야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같은 태스크를 잘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조금 확장하고 싶은 그런 분야인데 EMR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MR은 병원에서 기록되는 모든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통칭하는데요. 이를 이제 생존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 뭐 그래프 분석 같은 인공지능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주로 분석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심혈관 질환의 어떤 시술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재시술을 받을 때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였는지 이런 걸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몇 개월 후에 재시술을 받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체 신호를 이용하는 연구인데,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애플 워치라든지 뭐 갤럭시 워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그 가벼운 구글 핏빗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 핏빗을 이용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내원 간의 어떤 신체적 변화를 우리가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다음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리스폰스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영상을 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줄기가 이제 세 가지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요즘 인공지능은 의료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 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뇌 영상 또 EMR 부분도 그렇고 또 구글 PP도 언급하셨는데요. 그런 경우는 모두 이제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하고 계시는지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이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퍼블릭 데이터를 일단 처음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퍼블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데이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아든이라든지 PPMI 같은, 어, 이 퍼블릭 데이터에서 그 다양한 모달리티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EMR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일반인들이 얻기는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고 계시는 병원의 선생님과 함께 그 IRB를 통과하고 연구를 이제 제안을 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받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핏빛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핏빛을 이용한 수집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걸 이용해서 지금 현재 한 90명 정도, 90에서 100명 정도 수집을 했는데 실제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 핏빛을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그거를 이제 3주 동안 착용하고 그리고 그 착용하는 동안에 저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선생님들은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다시 내원했을 때 이제 도즈 같은 거를 좀 수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환자들의 상태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원해서 이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교수님께서 지금 인제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분야는 또 아까 그 그러니까 의학 쪽에 계신 분들과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분야를 또 연구하시면서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으신데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어렵게 부딪혔던 부분 있으셨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또 그와 같은 경우 교수님은 해결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교수가 돼서 연구자로서의 겪었던 어려움과 학생 때 그 어려움이 조금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가 되면서 이제 어려움은 일단은 이제, 어, 계속 이 똑같은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실용적인, 그러니까 의학 분야, 의료의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은 실용적인 이런 진짜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원하시는 반면에 공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약간 팬시한 기술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적정 수준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연구 책임자로서의 어떤 방향성을 이제 정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술을 하나 개발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서포트가 될 수 있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 계속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좀 극복을 했는 것 같고, 그리고 학생일 때는 어려움이 이제 의료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의학과 공학을 같이 해야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하는 양이 많아져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연히 한쪽 분야 그러니까 학부 때 하나만 배웠기 때문에 양쪽을 한꺼번에 배우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저 또한 이제 전자공학을 학부 때 전공해서 이제 의학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경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뭔가 본인이 본인에 대한 정체성을 항상 공부하면서 그,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이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융합이라고 하면은 의학이 주도할 수도 있고 공학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학을 해도 되고 의학을 해도 된다는 그런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공학을 처음에 학부 때 전공을 했기 때문에 공학 중심으로 의학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요. 물론 반대로 의학을 중심으로 공학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공학을 중심으로 하면은
뭔가 공학자로서 코스트나 이런 그러니까 어, 뭐 코스트를 줄이는 방향 혹은 가장 그 성능을 높이는 방향 이런 거를 조금 바라보겠다는 거고 의학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는 이제 실용성 이제 이게 의학적인 진짜 베니핏이 어떻게 생기는지 베니핏이 있는지 없는지 기술이 팬시한 것보다는 이제 베니핏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정하고 공부하기만 한다면 학생들께서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학문 그러니까 2개 이상의 학문을 같이 인제 그 융합이라는 단어를 인제 쓴다면은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그걸 전공해서 연구를 해서 또 그거를 또 실제 현장 같은 곳에 적용까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마 지금 같이 또 융합 그러니까 한 학문에 치우치지 않고 같은 그러니까 2 학문 이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러시면은 이렇게 또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수님의 연구 같은 거 있으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박사과정에서 마지막에 쓴 이제 논문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게 Joint Connectivity Based Sparse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라고 하는데 그 논문 제목이 이게 왜 기억에 남냐면은 이제 제가 박사과정 동안 약 거의 2년 동안 공들인 논문이기도 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정체성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그 결과를 얻은 거라서 더 기억에 남고 애정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실험을 할 때도 이게 처음에는 의학적인 임팩트를 따지는 실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공학적으로 베니핏이 남는 코스트가 좋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막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내가 정한 거는 이왕 공학으로 시작을 했으니 공학에서 의학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했고 그렇게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실험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박사 과정에 제 과정, 그 정체성에 대한 정리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가지고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시면 교수님 지금 그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연구해 오시면서 어떤 경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이 인제 앞으로 인제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물론 계속해서 연구 활동하고 계시지만 또 지금은 교수라는 또 역할이 있으십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시면은 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또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한테 또 지도해 주시는 수업이라든가 또 학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든가 교수님만의 그 포부 같은 거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체성을 뭔가 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끔 이제 연구실을 운영하면은 저와 같은 연구자가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이제 저희가 박사과정 그리고 포닥을 갔다 오면서 이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포닥 어드바이저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행했던 그런 기다림 그리고 믿고 기다려주는 이런 공통적인 지도 방식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 어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푸시를 받아서 본인이 성장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시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뭐 아직 신임 교원이어가지고 제 이제 그러니까 지도 방식에 대한 그런 확립이 지도 방식을 이제 이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미숙한 점이 좀 많기는 한데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 이 분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 어떤 자세보다도 사실 지식 부분이 필요한 지식 부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요.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학생들이 이제 학부생이 이제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경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그런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충분하게 학생들이 스스로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논문을 읽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읽다 보면은 그 스스로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지식을 더 얻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 의료 인공지능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는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정리하는 과정을 더 성실하게 수행을 하여 한다면은 이제 지식을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지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책임감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떤 회사를 가던 아니면 대학원을 가던 간에 자신의 선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책임감을 갖는 제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제가 대학원에 와서 분야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박사 과정을 가면서 제 연구 분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지도 교수님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다려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의 분야를 제가 찾아서 이게 진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말을 뱉은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본인의 하는 일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분야든 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말씀이 또 다른 이걸 들으시는 분들, 아직은 또 진로를 정하시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수님. 예, 그러시면은 교수님 전반적인 현재 교수님의 연구와 또 기존에, 그러니까는 지나온 또 이야기들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어떤 또 공동 협업하실 부분이라든가 아니시면은 정말로 또 교수님께서 그 그림으로라도 좀 그리고는 계시지만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어떤 연구 목표 같은 게 있으시다면 그 계획 부분을 저희가 들으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랩 셋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작게나마 목표를 세우자면은, 뭔가 제 분야에서 좀 꾸준한 누적된 성과를 갖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짧게는 이제, 의료인공지능 학회에서 유명한 이제 미카이라고 하는 학회에 지속적으로 뭔가 투고하고 게재하는 것을 좀 목표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메디컬 이미지 어널리시스나 뭐 IEEE 트랜잭션과 같은 제 연구 분야에서 이게 탑 티어 SCI 논문에 뭐 꾸준하게 게재하는 그런 누적된 연구를 계속 누적시키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구가 누적이 된 연구를 바탕으로 뭐 새로운 분야, 세부 분야, 그러니까 새로운 세부 분야, 뭐 EMR, 아까 핏빗을 사용하는 걸로 제가 확장을 했듯이 다른 세부 분야에 계속 확장을 해 나가서 이제 말 그대로 연구실의 의료 인공지능 연구실,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on Medical Application에 이제 좀 부합하는 그런 연구실로 좀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부터 계속 연구해왔던 분야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저 혼자 하기에는 힘들고 학생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연구 분야인데, 이제 멀티모달을 이용하는 겁니다. 멀티모달 이용한 연구를 조금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예쁘게 하고 모델링을 좀 증명을 하고 해서 뭐 유전자를 이제 어떤 유전자가 어떤 뇌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뭐 질병에서 어떤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면은 뇌에서는 혹은 뭐 폐에서는 혹은 뭐 EMR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어소시에이션 분석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적인 메소돌로지컬한 연구를 뭐 하고 싶은 게 제 꿈이긴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처럼 연구해 오시는 것처럼 또 계속해서 또 참고하시고 또 노력하시다 보면은 교수님이 바라시는 그 연구 목표들을 다 이루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시면 저희가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그 교수님 끝으로 혹시 추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어, 네, 제 생각에는 어떤 분야든 간에 그, 좀 확신을 갖고 자신을 좀 믿으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거나 혹은 일을 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면은 좀 누구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인공지능과 의료 도면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이러한 또 연구와 비전이 앞으로 또 의료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앞으로도 교수님이 계획하시는 또 연구들과 또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지스트 김만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금일 진행된 일익 라이징 스타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